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 포지션에 맞춰서 매매 현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오후 4시 7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위로 5% 정도가 남아있고 알트코인은 연봉으로만 보면 그래도 먹을 구간이 좀 남아있다. 비트코인은 그 후 일봉상 정말 저점을 잘 지키고 있고요. 어제 또한 일봉이 양봉이 났고 오늘 또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저점은 깨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뭐 한 번에 20% 30% 이렇게 하면 도박이죠. 그만큼 이제 상승 관점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관점은 유효합니다. 위로는 약 5% 정도는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든 가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 어차피 눌린다는 관점이 유효하고요. 바라봤던 대로 위로 가게 되면 추가 상승 나온 다음에 눌리는 흐름. 현재 여기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항 부분을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간 후에 이제 눌리는 이 매물대가 또다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 맞고 내려와서 이제부터 횡보로 가서 올해 끝나는 이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은 삼각수렴성 만드는 바운스 되는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쉽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컵앤 핸들 패턴, 저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핸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핸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핸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짧고 굵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년 봉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번에 이 봉을 감게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래 꼬리를 덜 만들기 위해서라도 월봉상 이제 양봉들 서서히 나오고 있죠.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 연봉만 보시더라도 아래 꼬리 달리는 거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관된 스탠스로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어제 기준으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증시는 장 초반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또다시 상승 전환으로 비트코인은 일봉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연준은 예상보다 많은 0.5%의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요. 또한 같은 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까지 0.5%더 인하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사이클이 시작됨을 알렸고요. 이에 화답하듯 비트코인 시장에 연준의 발표 하루 만에 약 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서 나오는 인하는 결국 비트코인한테 호재다 악재다를 말하기 전에 상승으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현물 시장의 순매수와 순매도 압력을 살펴보는 현재 이 데이터, 바로 BTC CBD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연준의 발표 후인 미국 시간 기준 9월 18일 오후 6시에 급등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9월 18일 기준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6시 이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인 11시 이후부터는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수 압력을 더욱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로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는 결국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존까지 비트코인이 금리가 인상이 될까요 말까요를 묻는다고 했을 때 시장은 항상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횡보는 인상이 되면 시장에 그 다음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첫 인하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장은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급등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한번 베팅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올해 이슈 중 하나를 이미 상승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트럼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바로 비트코인 투자자 유권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실수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남발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해리스의 정책은 뭘까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그 중간 스탠스로 굉장히 밀당을 잘한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해리스의 정책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저는 이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 대선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요. 바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우리 안전한 자산인 미국 비트코인 시장이 화라산처럼 타오른다는 얘기고요. 보통 미국 달러가 약세일 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똑같은 스탠스로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는 총 두 가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0.25냐 0.5냐인데 결국 올해 안으로 0.5를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저는 비트코인 시장은 올라간다는 거에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양호한 수준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려면 몇 달 안에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결국 또 다른 B컷 0.5%가 나오느냐 아니면 0.25를 두 번을 나눠서 가느냐인데요. 지금 스탠스로 저는 감히 말하건대 0.25로 갈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0.5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측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그 시장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또다시 매물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거래량으로 증명됐듯이 거래대금의 감소는 이번에 거래량이 다시 붙었었고요. 약화된 투심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저는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컵앤핸들 패턴은 완성돼 가고 있다. 핸들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2K를 가면 정말 저는 시드를 50억이든 40억이든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자리는 감히 주지 않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평균 단가가 9,400만 원이든 9천만 원이든 9,200만 원이든 그냥 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틀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무너뜨려서 떨어져서 결국 옆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점 변화 없이 살 겁니다. 42K, 44K는 그만큼 정말 베팅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금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찍고 내려가는 패턴을 보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고요. 추세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들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줬을 땐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살 거고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할 때지 무조건 지금 이 자리가 온다라는 그냥 믿음, 신앙 이런 거로만 보는 게 아니다. 그냥 저는 이제부터는 기다려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대선이 어차피 남아있는 이상 시장을 크게 떨기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끌고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도 저는 이 구간이 과거 패턴에서 나왔었던 맥시멈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바이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11일 전 매번 이 구역은 최대의 바이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저는 또다시 1억을 샀습니다. 지금은 과연 늦었을까요? 그 의문을 또다시 풀어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산 사람과 사지 못한 사람, 매도하고 올랐던 사람 모두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이 그리고 누군가 올렸던 이 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페덱스는 잘 아시죠? 화물 운송 페덱스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당장 필요한 금액이 25,000달러나 되었지만 경영자인 프레드릭 스미스 수중에는 5,000달러밖에 없었다. 결국 프레드릭 스미스는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가 5,000달러로 27,000달러를 따고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강심장 상남자죠. 저는 제가 42K가 딱 이 비유 같습니다. 저는 수중에 예를 들어 5,00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여기서 베팅하겠습니다. 그리고 42K가 오면 그때도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 따서 재기를 성공하면 그만큼 이 시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결국 그 정도의 레버리지와 리스크는 안고 해야 결국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고 누구나 그 리스크를 짊어졌다면 이 시장에서 누구도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 평등할 테니까요.
문득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길래 오늘 영상에 가져와 봤고요. 결국 저는 일관되게 2014년과 2017년 급등했던 패턴이 지금과 같이 컵앤핸들 패턴로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한 현재 위에는 금과 현재 아래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금은 먼저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고 급등을 했고, 그걸 뒤쫓아가는 우리의 비트코인은 아직 핸들이 만들어지고 급등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 패턴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로 기억되는 한 해지만 달이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마다 10월, 11월, 12월은 하락보다 상승이 많았었고요. 그게 과연 올해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샀던 그 고래 3마리는 이제 수십 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해서 이제 4천 개, 5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살까요? 결국 저는 모든 게 스트레스 테스트,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은 3개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이 패턴이 이제 상승 1년 차 끝나고 2년 차, 3년 차가 저는 2025년, 2026년 끝나고 2028년 때 유예가 되는 이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 항상 모든 것은 짝수로 끝나죠. 쌍봉도 짝, 모든 것들이 짝이죠. 모든 것들은 4개년 주기,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11일 전 매수냐 새로운 바닥으로 가는 지옥문이냐 했을 때 이 물음표를 찍고 반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산 사람과 못 산 사람, 그리고 매도한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횡보하는지를 보고 기다리시면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못 산 사람 어디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을 살 사람도 고민을 할 겁니다. 어디 지역에 살까? 그 사람은 요즘 부동산 하락론자, 상승론자 두 가지 견해에서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입장이 지금 못 산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보는데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고민하시는 분도요, 저는 항상 무조건 사야 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주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내가 실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집은 사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방금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 대출을 90%를 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사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방금 비율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도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저는 이게 4번 연계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바로 더 떨어질 줄 알고 매도하고 기다렸는데 오르고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사람 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매도한 사람은 입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더 떨어질 줄 알고 매도하고 기다렸는데 오르고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거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내가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의 선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기억은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절을 하셨으면 다행이겠는데요. 4번 같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면 그만 잊어버리시고요. 어차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아야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걸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비트가 좀 더 오르고 알트코인이 연봉을 조금씩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투심은 또다시 기다리다가 꼭대기에서 사고 망하는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4번을 못한 사람은 지금 사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잠시 9월은 잊어버리시고요. 10월 그때 한번 돌아오셔서 비트코인이 옆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1억을 돌파했는지 그걸 보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심을 최대한 고려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결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또한 손절을 했고 지금 저 또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수익은 아니지만 그냥 이 시장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베팅한 금액이
정말 2배, 3배, 5배 이상 늘어났을 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이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